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5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에서 반사파의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반사라는 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반사파는 음향 저항과 연관되는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4번에 있는 전파 속도 같은 경우는 굴절과 연관되는 키워드라는 점, 이 내용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빔의 선속 특성에서 축방향 불행을 좌우하는 인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엑시알 레졸루션,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3번에 있는 공간 펄스 길이, 스파셜 펄스 랭스, SPL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의 앞전 소자로 유전율이 높고 감도가 좋은 앞전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탐촉자의 앞전 소자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PGT 또는 리드 지코네이트 티타네이트, 이 풀네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PGT가 초음파 앞전 소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내용 또한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간단하게 암기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를 이용한 심장 스캔 시 실시간 영상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심장 스캔과 실시간 영상 나오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영상 설정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 이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띄는 장기라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의 설정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프레임 레이트를 증가시킨다 또는 높은 프레임 레이트의 설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답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이제 프레임 레이트와 관계없는 내용들이고요. 1번에 있는 선속 밀도를 증가시킨다. 이 선속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번 보기 또한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행 방향의 좌우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사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진행 방향에 있는 두 가지 물체를 구분하는 것은 엑시알 레졸루션, 축방향 불행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행 방향의 수직이라는 표현 또는 좌우에 있다는 표현 같은 경우는 라테랄과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내용을 물어보는지 문제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정확한 혈류 속도를 얻기 위한 적정 입사 각도 범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도플러 입사 각도를 60도 미만으로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대부분 교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1번부터 3번까지 이 세 가지 모두 정답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에는 3번이 정답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요.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60도 미만의 각도를 유지한다, 이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8시간 이상 금식의 이유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복부 초음파 검사할 때는 금식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쓸개 주머니의 충만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간에 붙어있는 쓸개 구조물, 담낭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담낭 내부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가 시작이 되면 이 과정에서 액체가 분비가 되고 담낭의 사이즈, 쓸개의 사이즈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쓸개의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쓸개액 내부에 소화액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 가득 채워진 쓸개액으로 인해서 쓸개액 내부에 돌이 있는지 또는 용종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애매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쓸개 주머니의 충만상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인 간실질 내의 인공물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온쓸개관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는 이유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간 근처에 위장 구조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내부에 가득 음식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공물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발생된 인공물은 주변 장기를 검사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 실질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위장 주변에 있는 가스 인공물이 방해를 한다면 이 실질 부분을 잘 평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담낭과 연결되어 있는 이 쓸개관 또한 위장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영상을 잘 나타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쓸개 주머니의 충만상을 얻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간 실질이나 온쓸개관 등의 기본적인 복부 장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금식의 조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 또한 정답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콩파 초음파 스캔 시 음향창으로 이용하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오른쪽 신장은 간을 음향창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왼쪽 신장 같은 경우는 지랄 음향창으로 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문제에서는 왼쪽 콩팥을 물어봐서 정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 시 주로 사용하는 탐색자는 간단한 문제죠.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골격 정상 초음파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용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내용이라서 국가고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버리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서 맞출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이전에 미리 정리해 두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보다는 더욱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복부 초음파라든지 기본적인 물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만 참고적으로 보실 것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릴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1번 피하 지방은 균일한 저해코로 나타난다. 해설지에서는 이제 고해코로 나타난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2번 근육은 피하 지방보다 불균일하고 저해코로 보인다.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힘줄은 원섬 형태로 불균일하고 근육보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힘줄과 인대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내용은 뒤에 초음파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5번 윤활 주머니는 고해코가 아니라 저해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윤활 주머니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 있게 되거든요. 초음파상에서 물과 가까운 성분은 고해코가 아니라 어두운 에코, 저해코로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보시고요.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은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어깨 쪽을 초음파로 검사하는 이미지고요. 보시게 되면 델토이드 머슬, 근육 같은 경우는 저해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밝게 보여지는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들은 뼈 구조물이고요. 뼈 사이에서 보여지는 밝은 구조물은 텐던, 힘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텐던 구조물, 힘줄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밝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 힘줄에 대한 에코도를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의 초음파 영상인데요. 어깨 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저해코를 보였지만 이 다른 쪽에 있는 근육은 고해코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 근육인지에 따라서 에코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아마도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근육이 고해코인지 저해코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골격 초음파상에서는 힘줄과 리가멘트, 인대, 그리고 신경 같은 구조물이 초음파상에서는 이 선상의 밝은 에코도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구조물을 국수가락처럼 생겼다 또는 우동가락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물이 초음파상에서 밝게 보이고 어떤 이제 실가락처럼 보여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텐던, 힘줄 같은 경우는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리가멘트, 인대 같은 경우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화살표에 놓고 어떤 건지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지 아니면 뼈와 다른 부분들, 근육을 연결하는지를 구분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 부채꼴형 탐촉자를 이용하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섹터 프로브로 검사하는 것은 심장 구조물이죠. 정답 4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정답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정맥관인데 리가멘텀 베너섬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조물은 이제 쓸개죠. 쓸개를 검사하는데 내부 보시게 되면 담석 구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물 먹고 검사하는 것과 쓸개는 관계없고요. 금식을 하고 검사해야지만 쓸개의 사이즈가 가장 클 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인데요. 환자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이 담석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담낭벽에 붙어있는 용종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꾼다 해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저주파수가 아니라 고주파수로 평가하는 게 좋고요. 깊이를 깊게 설정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5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A에서 영상 B의 화살표한 부분과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고요. 오른쪽 갑상선, 왼쪽 갑상선인데 지금 보시면 탐촉자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요. A는 갑상선 실질이고요. 여기 있는 D 구조물은 식도입니다. B는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고 C 같은 경우는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에요. E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롱구스 콜리 머슬입니다. 이 화살표한 구조물 옆에 영상 보게 되면 트랜스버스 가로 스캔에서 세로 스캔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 바로 뒤쪽에 붙어있는 식도 구조물을 의미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갑상선의 해부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스캔할 때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부학과 함께 초음파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의 해부학적 명칭은 간단한 문제죠.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테스티스, 고환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정확한 혈류역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확한 혈류 정보를 얻는다. 이런 표현 나타내게 되면 에이피컬 챔버 뷰, 에이피컬 챔버 뷰와 관련된 이미지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이피컬 뷰 같은 경우는 탐촉자의 위치와 수직에 놓여지는 특징이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장 정확한 혈류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정확한 혈류역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의 검사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정답 체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